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 핵무기를 손에 쥐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미국이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컴퓨터 같은 두뇌로 모든 것을 수치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병력, 화력, 경제력, 이 모든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 넣고 돌려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디브스의 리엄의 개세의 당시 미국의 100%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5만 8천 명의 미군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고 미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의 미군은 그 덥고 습한 정글에서 길을 잃고 헤매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정글이라서 힘들었다는 뻔한 답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1960년대의 그 뜨거웠던 정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미군이 싸웠던 상대가 누구였냐는 점입니다. 흔히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이들, 사실 이들은 정규군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밀집 모자를 쓴 채 논밭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밤만 되면 총을 들고 나타나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군 병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늪지를 걷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마을 노인이 내 등에 총을 쏠지 모른다는 공포,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례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이었다는 거죠. 미군은 적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구찌 터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구덩이 몇 겹게 판 수준이 아닙니다. 총연장 257km, 서울에서 대구까지 갈 수 있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정글 밑에 건설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병원, 주방, 회의실, 심지어 극장까지 있었습니다. 미군이 융단 폭격을 퍼부으면 베트콩들은 그냥 지하 깊숙이 숨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폭탄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들은 땅 밑에서 밥을 해먹고 작전을 짰던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른 미군이 터널 G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지하로 투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좁디 좁은 통로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뱀이나 정갈을 풀어놓고 기다리는 적들 앞에서 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미군의 정신을 갉아먹는 거대한 개미지옥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군이 바보라서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미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무기들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이 정글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군은 적의 보급로인 호치민 루트를 끊기 위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양의 폭탄을 투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체에 떨어진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을 그 좁은 정글에 쏟아부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허무하게도 보급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고속도로와 트럭을 생각했지만 북베트남 사람들은 자전거와 지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자전거에 쌀 포대를 싣고 정글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폭격기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그 나무 아래로 수천 대의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해머로 안개를 때리는 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안개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뿐이었죠.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전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뛰어난 무기, 압도적인 병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노답이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미국이 보내준 원조 물자는 고위 관료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고
민심은 이미 정부를 떠나 있었습니다. 반면 북베트남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 전쟁은 공산주의 확산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 아는 의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과 미국이 시키니까 싸운다는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이미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군은 전투에서는 거의 매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적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적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실 전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해 안방으로 중계된 전쟁이었습니다. 이전의 전쟁들은 신문 기사나 라디오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미국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 아들, 내 이웃이 정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한 컬러 화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특히 1968년 구정 공세는 결정타였습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북베트남군을 괴멸시켰지만 4.20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저게 뭐야? 아직도 저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잖아 라는 불신이 폭발한 거죠. 이때부터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일어났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쳐야지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전선에서는 적과 싸우고 뒤에서는 자국민들의 분노와 싸워야 하는 이중구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력을 더 투입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폭탄을 떨어뜨릴까요? 미군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늪은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은 고엽제라는 무시무시한 화학물질을 정글에 뿌려댔습니다. 적이 숨을 곳을 없애겠다고 숲을 통째로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적을 잡기는커녕 평범한 농민들의 터전을 파괴하면서 그들을 모두 베트콩의 품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내 논밭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는데 어느 누가 미군을 반기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기술력과 압도적인 힘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당시 남베트남군의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최신식 M16 소총을 쥐어주고 최첨단 장갑차를 보내줘도 남베트남 군인들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준 무기를 몰래 베트콩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군이라고 믿었던 쪽이 뒤에서 적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 병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켜주러 온 사람들이 나를 등쳐먹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군기강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이 쏘총 아래 죽고 후방에서는 보약 대신 마약에 취해가는 군대. 이게 바로 60년대 후반 베트남에 주둔하던 미군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 볼까요? 1973년 미국은 결국 명예로운 퇴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베트남에서 손을 뗍니다.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됩니다.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에 매달려 탈출하던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은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돈을 쓰고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흘렸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와 분열만을 남겼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트남 전쟁의 패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정글에서는 싸우기 힘들다는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기술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차가운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철천배, 태천배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싸움의 명분을 잃어버린 군대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콩들은 쥐를 잡아먹으며 굴 속에서 버텼지만 그들에게는 내 나라를 지킨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에게는 그게 없었죠. 그저 거대한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뛰어든 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군이 왜 베트남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복잡한 내막을 살펴봤습니다. 지형의 불리함, 부패한 동맹국,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안방에서 생중계되는 전쟁의 참혹함까지.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거대한 미군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은 데이터나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명분들이 얽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5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무너지는 과정은 단순히 군사적인 사건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명분,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대서사시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제2의 베트남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힘이 정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곧 힘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베트남의 짙은 녹색 정글은 이미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곳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